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고어가의 나름대로 토마스입니다. 예. 뭐 요즘 대세가 보니까는 뭐 저스틴 혹은 제이슨 그죠? 예, 저 토마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고어가의 나름대로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쭉 해서 우리 서로 얼굴을 잘 기억해서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저 앞에 짝수 강의를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짝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조금 또 선택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 교재의 144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펴셨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라고요? 144페이지입니다. 됐나요? 자, 일단은 단락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어떻게 해볼까? 그래, 1871년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이처럼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그렇다면 앞에다가 3.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 굉장히 짧은 지문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1871년, 다시 또 깡, 쳐놓고요. 체크. 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시대의 연도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잡아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더라도 그것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수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뭐 나왔더라? 그래, 1871년 연도 나왔네. 맞습니까? 예. 자, 계속 가볼게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이제 유럽은 30년 이상 주요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30년 이후 달리면 한 1900년 정도가 될까요? 그죠? 그때까지는 어떤 시기더라? 피스 이러니까 예, 그래요.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해요? 맞이하게 됐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하지만이라 세모 깡 해쳐놓기 바랍니다. 역점 나왔죠. 그죠? 자, 독일 외교 정책의 실권을 황제 빌헬름 2세 이리가 또네 깡 쳐놓고요. 체크. 왜요? 사람 이름 나왔잖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빌헬름 2세가 직접 잡기 시작하면서 평화는 어떻게 된다? 흔들리게 되었더라. 라는 거. 다시 갑니다. 1871년 이후로 근 한 30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저 유럽은 평화를 가져왔었어. 그러나 이제 독일에서 누가요? 그래, 독일의 외교의 정책을 자, 이제 누가 잡는다고요? 그래, 빌헬름 2세가 어떻게 해요? 잡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평화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더라. 흔들 이래 됩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바로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빌헬름 2세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자, 3B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3B 정책 다시려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앞에 표시기호가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잡아줄 의무도 있더라. 라는 거. 됐나?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빌헬름 2세는, 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요? 3B 정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더라. 라는 거. 됐니? 자, 그럼 3B 정책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갑니다. 이러한 3B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자, 이는이라는 걸 뭘 이야기한다? 3B 정책을 이야기한다. 자, 계속 미칩니다. 3B 정책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B 맞습니까? 예, 발칸반도를 상징하는 도시인 비잔티움, B 역시 B 맞습니까? 그리고 중동의 바그다드 B 맞습니까? 예, 그 바그다드를 독일 제국의 거점으로 연결하려는 명백한 식민 팽창 정책이었더라. 그래,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3B 정책이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3B 정책은 달리 말한다면 베를린과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어디라고요? 그래, 비잔티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엔 또 어디라고요? 그래, 바그다드 됐습니까? 예. 자, 이것을 연결하는 일종의 독일의 무엇이었더라? 그래,
팽창 정책이었더라. 됐니? 오케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산비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팽창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모습을 확대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화는 어떻게 되겠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빌헬름 2세가 독일의 외교 정책의 실권을 잡으면서 이제 유럽의 평화는 서서히 어떻게 됐다? 무너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을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빌헬름 2세의 무엇? 산비 정책. 이렇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어떻게 가볼까? 자, 갑니다. 이처럼 나오네. 이처럼 타입도는 깡약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왜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잖아. 됐니? 자, 그러면서 계속 미십니다. 20세기 들어. 아이고야, 20세기 타입도는 깡 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1900년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독일의 현상 유지 정책에서 됐습니까? 평창 정책으로 급선회했던 사실은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게 되었더라라는 거. 달리 말하면 빌헬름 2세의 이러한 산비 정책이 결국은 유럽의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됐더라? 그래, 소위 긴장을 어떻게 해요? 갖게 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게 산비 정책의 일종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30여 년 전 프랑스 프랑스엔 전쟁에서의 굴욕적 패배를 당했던 프랑스는 독일 제국을 포위해서 견제한다는 의미로 군사대국 러시아와 손을 잡았더라. 그래, 누구는요? 프랑스는 누구와? 그래, 러시아와 어떻게 됐다고? 그래, 소위 손잡았다. 그죠? 예, 요렇게 잡아볼 수 있을까? 그죠? 자, 그렇게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 한편 영국은 애초에 그들의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프랑스 및 러시아와의 연합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죠? 역사적으로 그랬었죠. 그죠? 자, 독일의 해군력 팽창이 가시화되자 이 두 국가와의 연합에 참여하기로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더라. 그럼 달리 말하면은 영국도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본다면은 프랑스나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해군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세가 눌린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세 나라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결국은 빌헬름 2세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 산비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프랑스, 러시아, 영국을 하나로 하는 소위 연합국이 탄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아울러 주변 강대국의 포위에 놀란 독일 제국은 또 중부 유럽의 또 다른 군사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과 손을 잡고 이를 어떻게 했다? 동맹국이라고 칭하게 되었더라. 다시 말한다면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이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니까, 그죠?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 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은 다시 이제 누구 하고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래, 누구? 오스트리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누구? 헝가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맞습니까? 이 세 개의 나라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저희 말해서 또 손을 잡게 되었더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조금만 더 가볼게입니다. 이로써 유럽은 잠시 볼까요? 거대한 두 체제로 양분되었고 이들 체제 간의 긴장 및 적대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 빌헬름 2세의 산비 정책이 낳은 뭐라고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을까? 그래, 빌헬름 2세의 산비 정책의 뭐라고요? 그래, 결과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그래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럽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대립 갈등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 됐습니까? 이게 바로 몇 번의 단락? 두 번째 단락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몇 줄 한번 쫙 끊어볼까요? 그렇다면 독일은 왜 현상 유지를 버리고 팽창 정책으로 나아갔을까?
했을까? 밑줄 쫙 쳐놓고요. 물음표 다시 동그라미 깡 쳐놓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서 물음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물음에 대한 뭐가 제시가 된다고? 그래, 해답이라는 게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자, 감독님 잠시만 이쪽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에서 자, 첫 번째 물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독일은 왜 됐습니까? 예. 현상 유지의 정책을 뭐하고? 그래. 버리고 됐습니까? 예. 그래. 팽창 정책으로 그래 선회했을까? 맞습니까? 예. 나갔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 핵심은 왜 그러느냐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됐니? 그래. 물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제시된다고요? 그래. 해답이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락 내용을 읽어가면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제체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됐습니까? 그럼 달리 말하면 그 이유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학자들이겠죠? 맞습니까? 예. 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장이나 사업체의 소유주들이 기계와 설비 개선에 투자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장 자동화를 하게 된다. 그래, 추구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죠? 예. 왜 그럴까? 그 밑에 이유 나오잖아. 이로 인해서 이제 인력은 덜 필요해지고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해고되는 노동자의 수는 늘어가게 되더라. 그건 간단한 거야. 뭔 얘기일까? 그래, 소위 말해서 노동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 설비 산업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다시요. 기계에다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거기에 노동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업자 신세가 되겠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인력은 덜 필요해지고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해고되는 노동자 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이는 생산 비용을 줄이고 상품 단가를 낮추는 이름으로 개별 공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회 전체 입장으로서 본다면 자,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왜 이렇게 씁니까?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서 그 임금을 통해서 다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가 실업자인데 어떻게 그 물건을 사겠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는 이제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공장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왜? 문제는 이런 거잖아. 물건이 팔려야지만 다시 공장에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자, 따라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를 찾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식민지 쟁탈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래 해외로 즉 달리 말하면 바깥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식민주의의 어떤 팽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20세기 초 다시 또 깡 쳐놓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밑줄 쫙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보세요. 20세기 초 독일은 선발국 영국과 프랑스가 미리 선점해 놓은 수많은 식민지들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이 같은 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이것이 해외 팽창 정책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더라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래 되겠네요. 독일이 현상 유지 정책을 버리고 팽창 정책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뭐라고요? 일종의 수요 부족의 무엇을 그래 문제를 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 해결하고자 함이었더라 라는 것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물음에 대한 그래 해답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뭐가 제시된다고 해답이라는 거 제시되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온 그 이유 순간부터 뭐 해줘야 된다? 해답을 찾아줄 준비를 해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해답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해준다? 밑줄 쫙 그어줘야 된다는 거.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내용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결국은 독일이 팽창 정책으로 나아간 뭐라고요? 그래, 이유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어떤 물건 그것에 대한 판매, 달리 말하면 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됐죠? 자, 질문 내용 어때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사회를 가르치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국어 지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독해해 나간다 그러면 어떠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학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지금과 같은 어떤 사회 경제의 문제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145페이지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예. 자, 간단하게 풀어보자. 자, 문제 1번 갑니다. 윗글의 기억과, 자, 윗글의 기억 밑줄 쫙 쳐놓고요. 그래, 기억은 바로 뭔데요? 그래, 빌헬름 2세의 바로 3B 정책. 됐습니까? 예. 자,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윗글의 기억과, 즉 3B 정책과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의 가,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보기의 가는 우리가 보기 내용을 읽어봐야지만 확인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뭐 한다? 그래,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서 같이 조합시키는 문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기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무엇을 잡고 들어가자? 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잡고 들어가자라는 거. 됐나? 오케이. 자, 그럼 보기 내용 갑니다. 자, 영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 식민지인, 자, 미쳐볼까요?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맞습니까? 이집트의 카이로의 됐나? 인도의 캘커타의 커타를 어떻게 연결하여 삼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삼시 정책, 다시는 네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아하! 영국이 추진했던 정책이 무엇이라고요? 삼시 정책이더라. 무엇을 연결한다고요? 케이프타운, 카이로, 캘커타를 연결시키는 정책이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책은, 달리 말하면 삼시 정책은 세 도시를 연결하여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영국 제국주의의 기본 노선을 의미하더라. 그렇다면 삼시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의 팽창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나 역점 나왔네요. 다시 세모까지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케이프타운과 카이로를 연결하는 영국의 종단 정책은 횡단 정책을 추진하는 프랑스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충돌하였고, 또 카이로와 캘커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인도 정책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어떻게 했다고요? 대립하였더라. 야, 이거 재밌네.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가만히 보면은 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하고 어떻게 됐어? 그래, 같이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국의 삼시 정책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 프랑스와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사이에서도 갈등을 어떻게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삼시 정책은 결국은 빌헬름 2세가 제창했던 3B 정책이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이들을 오히려 더 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됐네요. 맞습니까? 그래, 거기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삼시 정책은 뒤이어 서유럽에 가까운 아시아의 근동지역 진출을 꾀한 독일 제국주의의, 그렇죠, 3B 정책과 충돌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달리 말하면은, 자,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더라?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 원인이 되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문 내용에서 얘기했지만은 영국이 추진하던 이 삼시 정책은 결국은 빌헬름 2세의 3B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프랑스, 러시아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삼시 정책과 독일이 제정했던 3B 정책과 무엇이 그래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요? 그래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3B 정책, 삼시 정책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선택지로 갑니다. 기읍과 가는, 달리 말하면 3B 정책과 3C 정책은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의 식민 팽창 정책이었더라. 앞에 3B 정책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고 그랬었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3C 정책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프타운, 카이로, 캘커타를 연결하는 그런 팽창주의 정책이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좋고요. 자, 선택지번 갑니다. 가와 달리 기역은 특정 국가를 포위해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유발하였더라라는 거. 그럼 특정 국가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프랑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니까는 두 번째 단락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했던 프랑스는 독일 제국을 포위해서 견제한다는 의미로 군사대국 러시아와 손을 잡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러시아가 누구를요? 그래, 독일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맞죠? 예, 손을 잡았다. 그런 움직임을 뭐 했다? 유발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선택지 2번 됐고요. 자, 선택지 3번 갑니다. 기읍과 간은 궁극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선택지 4번 갑니다. 기읍과 가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익에 따라 대립하거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협력하였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 가만히 살펴보니까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대립관계를 가지고 됐더라.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독일의 3B 정책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협력관계로 돌아서게 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선택 4번도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5번 갑니다. 기읍과 달리 가에는 자, 다른 나라가 선점한 일부 식민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래.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우리 보기 내용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영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케이프타운과 카이로, 캘커타를 연결하는 3C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나 케이프타운과 카이로를 연결하는 영국의 종단 정책은 프랑스와 충돌하였고, 맞습니까? 카이로와 캘커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인도 정책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어떻게 된다고요? 대립하였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나 자, 보세요. 자, 3B 정책은 그렇다 그러면은 식민지를 빼앗는 의도가 없었느냐 하게 되면은 자, 어디 볼까요? 자, 세 번째 단락은 맨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앞에서 우리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잡아줬던 그 부분입니다. 밑에 세 번째 줄요. 20세기 초 독일은 선발국 영국과 프랑스가 미리 선점해 놓은 수많은 식민지들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이 같은 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다 했으니까는 자,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3B 정책 역시 다른 나라, 달리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선점해 놓은 것을 뭐 하려는,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선택지 5번에서 기읍과 달리가 아니라 기읍과 니은 모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정답 몇 번? 그래, 5번 선택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니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다. 자, 니은은 어디 나왔느냐? 보니까는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해외 팽창 정책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해외 팽창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결국은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외 팽창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어떤 해외 팽창 정책이 아니라 앞에 지문 내용에서 말하는 팽창 정책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지문을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문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합치되는 것, 그 다음에 합치되지 않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보기 내용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역 갑니다. 유럽의 거대한 두 체제가 미칠까요? 붕괴되는 원인, 밑줄자. 아니잖아. 자, 3B 정책이 바로 팽창 정책이고, 맞습니까? 그러한 3B 정책으로 인해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유럽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체제가 붕괴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프랑스, 러시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체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성립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붕괴되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럼 기억 아닙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독일의 입장에서는 국내 수요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었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세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번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단락에 독일은 왜 현상 유지를 버리고 팽창 정책으로 나아갔을까라는 문제점을 던졌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뭐였더라고요? 그래, 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니은의 내용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입합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외교 정책을 주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이후에 3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던 것이 빌헬름 2세가 독일 외교 정책의 실권자가 되면서 삼비 정책을 실현했다. 맞습니까?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외 팽창 정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더라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삼비 정책은 누가 실시했다고요? 빌헬름 2세가 실시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됐고요. 자, 리을 갑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해군력의 증강을 포기하는 기회다. 에이, 지금 영국에서는 해군력에 대한 증강의 포기 이런 말은 없죠. 오히려 영국이 지금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어떤 손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독일이 그 해군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자신들의 해군력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포기했을까요? 에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리을의 내용도 틀렸고요.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 그래,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제2강 내용을 맞춰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자, 문제에 해당되는 해답들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밑줄 그어 놓은 내용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의 방송들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밑줄을 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계속 체크해서 밑줄 긋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